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4년 반 동안 자취를 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현재는 고시원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는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취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취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영상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언은 좀 못하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고 또 자취를 하는 이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취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극히 제가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취를 하고 싶었냐, 얼마나 자취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 하면 20살 때는 제가 재수를 했고요. 21살 때 대학 원서를 넣었을 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는데 그때 입학을 어디로 할까 고민을 했을 때도 자취가 가장 쉽다기보다는 방이 저렴한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오게 될 정도로 정말 갈망이 컸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기숙사 살았던 반년까지 포함해서 5년 정도가 됐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장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장점은 첫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그냥 나의 취향, 예를 들면 나는 좀 저렴하게 실용적인 거, 도구에 쓸모만 닿으면 된다. 또 나는 조금 가격이 들더라도 예쁘고 고급스럽고 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타 등등 그런 것들도 알게 될 수 있고, 또 나는 세제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어떤 향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 선호도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취를 하다 보면 친구를 집에 초대할 일도 있을 수 있고 늦게까지 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많은 일이 있을 때 되게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좀 취향이구나 하는 것들. 이 밖에도 내 자신을 알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넓게 사를 넓게 보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두 번째는 자취에 대한 갈망을 없앨 수 있답니다. 가장 큽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자취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자취를 원하고 자취를 너무 하고 싶어서 미쳐있는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지긋지긋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겨워진 수준에 달해서,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런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자취를 안 했다면 이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의 해소가 근데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자취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 갈망은 정말 많은 삶의 영역에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정말. 또 단점이 좀 명확했어가지고 그게 컸지만 또 하다 보면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온전히 24시간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또 다른 누군가랑 같이 살다 보면 그 문화가 있어요. 어떤 패턴? 이 시간에 자고, 이 시간에 밥 먹고, 이 시간에 일어나고 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있죠. 내가 지금 저녁에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5시에 자든 안 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시간은 무한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또 저처럼 약간의 조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약간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자취를 하고 싶은 분들의 대부분이 자유를 갈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이었나 어떤 강연에서 들었던 게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꽤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강아지가 산책을 나가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가서 내가 오늘 이 산책을 즐길 건가 즐기지 않을 건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나무에서 또 혹은 저 나무에서 냄새를 맡을 것인가 맡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정도의 자유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뭐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을 반기고 하는 모든 시간이 어디에 정해져 있죠? 주인한테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좀 우리의 기저와 우리 이미 결정된 어떤 부분들 있죠. 슬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된 부분들이 커요. MBTI도 있잖아요. 나의 어떤 기본 성향 같은 것도 크고요. 내가 지내온 어떤 생활의 문화 그런 것도 크니까요. 근데 그런 걸 자취를 한다고 해서 온전히 떨쳐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벗어나기란 참 어렵고요. 전 아직까지 거의 못 벗어났다는 쪽에 가깝고 그런 자유라는 것을 느끼는 게 오랜 행복을 주진 않아요. 한 달 정도? 그 정도 딱 행복? 정말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게 딱 한 달 정도고요. 그냥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년, 2, 3년 정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서면 힘들다는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어떤 그런 건 못 느끼게 돼요. 원래 인간은 간사하다고 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희망도 더 이상은 희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는 또 문제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논하기에는 일단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의 제 입장은 뭐냐면 전 자취를 정말 추천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돌아가서도 그런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꼭 자취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 말에서 느껴지겠죠. 그리고 만약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취를 하고 싶어 한다 하면 그냥 시키세요. 물론 그 불안감이나 그런 거 다 이해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불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좀 어려운 얘기고 제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을 감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그들의 인생이며 그들은 그 책임을 질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을 지는 그 시간들이 지나면 굉장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추천한다. 하지만 오롯이 삶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책임감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취를 해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진짜 많이 올리고 싶거든요, 영상을. 막 되게 막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콘텐츠가 없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